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7월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는 그냥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안식이 되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매력이죠. 특히 뜨거운 여름과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1년에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기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월은 한국에서 가장 더운 달인데 여러분들은 이 더운 여름날에 겨울철 난방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더운 여름날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망해간다고 하지만 이제 그 에어컨이나 냉방비죠. 이제 코앞에 닥친 전기요금은 직접적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더운 여름 날씨 속에 겨울철 난방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민 입장에서 볼 때 당장 그 영향이 들이닥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여름에 난방비를 조정하는 것은 한여름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한결 쉬운 일일 것입니다. 7월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사업 승패를 좌우하게 될 연료금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로 열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열을 아파트 세대 내에 공급해서 사업 매출을 일으키는데요. 천연가스 연료 구매비와 부산물인 열 판매 요금 간에 발생된 차액을 7월에 정산을 하게끔 이렇게 설계된 특이한 사업 구조인데 왜 이렇게 좀 이상하냐면 본질적으로 전기와 열 같은 공공재 성격이 큰 아이템이 사업 매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법인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 구매비가 상승을 해도 이것을 제대로 판매가에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냉방비인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철 난방 비용도 서민 물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연료비 변동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법인이나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 민생 안전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공법인이라 할지어도 기업은 이익을 내야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료비 변동성에 대한 위험 해지를 필연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난방공사의 경우는 가격 정책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림과 같이 사용요금과 기본요금, 다시 말해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해서 실제 사용한 연료금에 대한 부분과 시설 확충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기본요금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가 폭등을 해도 이를 사용요금인 열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열요금에 대한 판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실제 구매한 연료비 사이에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매년 7월에 정산을 하여 어느 정도 연료비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위험 해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연료비 구매의 비용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열 판매를 해서 적자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7월에 그 적자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일정 부분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1년 혹은 1년 이상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갑작스럽게 이제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은 다소 이익 회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서민들의 물가 안정을 지켜낼 수 있기에 이러한 독특한 사업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올해에도 그렇다면 7월에 열 요금 조정이 있을 계획인데 올해 7월은 지역 난방공사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는 그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작년에 높은 연료 비용 대비 낮은 열 판매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약 4,2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미수금으로 인식되어 올 7월에 이제 회계 조정이 됐죠. 열 요금 조정으로 인해 이제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예정이고요. 물론 4천억 넘는 돈을 1년 만에 회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열 요금 조정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작년 미수금 4,179억 그리고 올 1분기까지 550억 이렇게 회계상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매년 천천히 연료금을 인상해서 회수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주가의 상승, 이 모멘텀 흐름으로 이 주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실제로 22년 4월 달에 2.35, 7월 달에 9.81, 그리고 10월에 18% 이렇게 세 차례에 거쳐 열 요금을 이미 인상하였고 23년 작년에도 6월 4.25, 그리고 7월에 7%의 열 요금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료 매입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봤죠. 올해도 어느덧 7월이 되었는데 이제 미수금으로 인해 상당 부분 열 요금 인상이 다시 한번 필요해 보이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전과는 다르게 무더운 여름철에 난방비를 인상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열 요금 인상이 확정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미수금 회수가 단연간 다차례 이루어진다면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은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랑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난방공사 1분기 매출 1조 3,700억을 달성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정도 낮아진 수치입니다. 매출은 낮아졌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천억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전기 판매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열 판매 요금이 인상된 이유도 있지만 전기 판매 가격인 S&P의 하락이 전기 판매 매출에 있어서 다소 하락에 대한 기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 판매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S&P죠. 이 추세가 23년 정점을 찍고 24년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의 전기 판매 매출은 앞으로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바로 이제 원료비인 가스요금에 이제 절대적 영향을 주는 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천연가스는 유가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시세는 22년, 23년 고점을 찍고 다소 반등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만약 열 요금 인상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야말로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앞장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출자 기관 이 중기 배당 성향 목표를 고려해보면 이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이 시가 배당 수익이 10% 안쪽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난방공사는 앞으로 당분간은 약간의 상승과 더불어 높은 배당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수금이 회수가 되고 누적 잉여금이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열 요금이 인하가 되어 쌓인 잉여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사업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강한 주가의 흐름도 멈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맥락의 흐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주가는 굉장히 매수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